안녕하세요. 저는 Introduction to Knowledge Engineering Approach for Adaptive Learning, 카파 트레이닝에 참여한 이선영입니다. 현재 네브라스카 대학에 있는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Psychometric Methods 프로그램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카파 시스템을 대학교 학부생들에게 개설되는 기초통계 문항 제작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점점 많은 대학들이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인문학과 학생들에게도 기초통계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 과목이 리서치에 필요한 중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파 시스템을 통해 기초통계 ARG 문항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업과 개개 학생의 학습 수준에서 생기는 차이를 메워주는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문항은 컬리지 보드에 오픈되어 있는 AP Statistics 문제를 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두 개의 아이템 인스턴스를 통해 제 아이템 마루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문항 스템 스트럭처를 크게 surface feature와 deep feature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surface feature는 문항의 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문항이 변형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이곳에서는 9개의 동물들의 이름이 surface feature로 사용되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동물들의 이름인데 문항에 9개 동물들의 이름이 임의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동물이 나오더라도 문항의 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deep feature는 문항의 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항이 변형되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암수 동물들의 평균 몸무게와 표준 편차,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동물들의 몸무게 값이 deep feature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각각의 동물들에 따라 평균 몸무게와 표준 편차의 값이 달라지게 되고 이에 따라 문항의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지문 안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을 보면 왼쪽의 문항에서는 수컷 무스의 몸무게를 물어본다면 오른쪽 문항에서는 암컷 제규어의 몸무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두 가지 질문 중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문 아래에 보면 Click here to listen 이라는 아이콘이 보이는데 문항의 질문을 읽어주는 오디오 기능입니다. 각각의 문항마다 해당하는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생소한 동물들의 이름이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문항 지문과 함께 해당하는 동물들의 사진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만일 문항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사진 저작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산기 기능도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끝으로 테스트 어코모데이션의 한 방법으로 스페니쉬 버전을 첨부했습니다. 미국은 주에 따라 스페니쉬를 사용하는 인구가 많아서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 영어와 함께 스페니쉬 버전도 같이 제공하는 것이 해당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고 난 학생에게 정답과 함께 아이템 인스턴스에 맞는 동물 이름과 그에 해당하는 몸무게가 들어간 문제 풀이 과정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오답을 고른 학생들이 현 문제를 풀기 위해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할지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각각의 문항의 지문에 맞는 풀이 과정을 모델링했습니다. 왼쪽 문항의 풀이 과정을 보시면 수컷 무스의 몸무게 값을 구하는 과정이 나오고 오른쪽 문항을 보시면 암컷 제규어의 몸무게 값을 구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파 스탬 스트럭처 화면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사진과 문항의 지문이 첫 번째 라인은 동물 사진이 들어가는
신텍스고 두 번째는 아랫부분은 문항의 지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은 지문을 읽어주는 오디오 기능과 계산기를 위한 신텍스가 들어가고 끝으로는 스페니쉬 버전 지문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미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프라미러에는 동물들의 이름을 이뉴머레이션을 사용하여 나열하였습니다. perm 아니면 shuffle 명령어를 사용하여 동물들의 이름이 섞여서 임의로 아이템 인스턴스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2번 프라미러에는 해당하는 수컷 동물들의 평균 몸무게 값을 link or index 명령어를 통해 1번 프라미러와 같이 묶어서 움직이게 했습니다. 문항에 사용될 동물 선택 시 칼리브레이션에서 아이템 인스턴스들의 난이도가 아이소모픽하게 나오도록 몸무게 값이 모두 100단위를 가지는 동물들을 선택하였습니다. 3번 프라미러에는 해당하는 수컷 동물들의 몸무게 범위를 만들고자 수컷 동물 몸무게의 최대치 값을 넣어 역시 1번 프라미러와 같이 묶었습니다. 4번 프라미러에는 수컷 동물의 몸무게 범위를 만들어 각각의 수컷 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몸무게 값이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수컷 무스가 나오는 문항에서는 몸무게 값이 900에서 990 사이의 값이 5라는 수의 간격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수컷 무스가 나오더라도 아이템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주어지는 몸무게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5번에서 7번은 2번에서 4번에 해당하는 암컷 동물의 평균 몸무게와 그 몸무게 범위입니다. 8번과 9번 프라미러는 수컷과 암컷 동물들의 표준 편차 값으로 역시 링크 명령어를 통해 1번 프라미러와 같이 묶여서 움직이겠습니다. 10번 프라미러에는 두 가지 질문 시나리오인데 per 명령어를 통해 역시 섞여서 임의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11번 프라미러에는 암컷 동물의 올바른 표준화 공식과 오답에 사용될 올바르지 않은 표준화 점수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셀프 명령어를 사용하여 임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번 프라미러에는 수컷 동물의 표준화 점수 공식과 올바르지 않는 표준화 점수 공식이 있습니다. 13번 프라미러는 정답으로 쓸 공식이 두 가지 질문 시나리오에 맞게 나열되어 10번 프라미러와 같이 연결하였습니다. 라운드 2 명령어를 사용하여 답으로 나오는 몸무게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값을 갖게 하였습니다. 14번 프라미러는 오답으로 사용될 공식인데 학생이 표준화 점수 공식에서 알맞은 표준 편차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델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답 모델로 암컷 표준 편차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수컷의 표준 편차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15번 프라미러도 오답으로 사용될 공식인데 표준화 점수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몸무게를 구하는 공식에서 알맞은 표준 편차 값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암수의 표준 편차 값을 반대로 혼동한 경우를 모델링했습니다. 16번 프라미러는 표준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암수 동물들의 몸무게 비율로 17번은 평균 몸무게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한 경우를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20번은 동물 사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각 동물들 사진에 URL을 집어넣었습니다. 21번에서 22번은 스페니쉬 버전에 쓰인 프라미러들입니다. 끝으로 23번 프라미러는 문항풀이 과정을 13번 프라미러와 연동시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피드백 슬롯에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이 문항을 만들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Construct Validity입니다. 현 문항은 표준 점수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하지만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예로 들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거나 언어 능력이 요구되는 문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 문항은 문제를 풀기 위해 주어져야 하는 정보가 많아서 다른 통계 문항에 비해 긴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 지문을 읽어서 해석해야 하는 읽기 능력이 요구되고 표준화 점수에 관련된 통계 지식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construct validity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지문을 읽어주는 오디오 기능을 제공해서 가능한 정확한 학생의 통계 지식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계산기 기능도 첨부했는데 이 또한 두 단계에 걸친 연산 능력이 요구되는 현 문항에서 연산 능력이 construct irrelevant 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물 사진은 construct irrelevant 팩터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생소한 동물 이름에 대하여 시각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Standards for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Testing에 따르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점수는 그 학생이 얼마만큼 배운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과 능력의 정도를 반영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스페니쉬 학생들이 언어 능력 문제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학생의 낮은 점수를 해당 문제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고 단정지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해당 통계 지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스페니쉬 버전 지문을 제공했습니다. 테스트 컨텐츠 면에서 사용된 동물이나 지역, 사용된 표현들은 특정 그룹이 문제를 푸는데 더 용이하다거나 불리하지 않고 해당 통계 지식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한 점은 아이템 인스턴스들의 난이도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칼리브레이션에서 생성될 아이템 인스턴스들의 난이도를 고려해 동물 몸무게 값의 자릿수가 모두 세 자리를 가진다거나 표준 편차 값의 자릿수가 두 가지를 수를 가지고 있고 또한 계산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문항을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ognitive Psychology 측면에서 ARG 문항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통계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그에 해당하는 ARG 문항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게 한다면 통계적 지식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리미테이션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현 문항은 양수값의 표준화 점수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음수 표준화 점수도 나오도록 디자인해 볼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곳에서는 오답에 대한 일관적인 피드백이 제공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피드백 내용과 관련된 문항이나 설명 비디오에 링크를 첨부해서 학생들이 손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항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